새벽 4시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를 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아니, 제가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형광등 불빛 아래 서준은 진열대를 닦고 있었어요. 손등에 묻은 물기가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부모님 병원비 고지서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눌렸거든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끝나길. 서준은 작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3분.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때였어요. 띵동.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섰죠. 낡은 점퍼에 빛바랜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엔 오래된 손목시계가 보였죠. 어서 오세요. 서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남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곤 라면 코너로 향했어요. 느린 걸음걸이에서 피로가 묻어났죠. 오늘도 추우시죠? 서준이 다가가 물었어요. 남자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어요. 신라면 하나 드릴게요. 뜨거운 물 여기 있고요. 서준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남자는 말없이 앉아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서준은 몰래 온도를 한 단계 올렸어요. 난방비가 걱정이긴 했지만 저 사람이 너무 춥게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야, 김서준. 뒤쪽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장 오상철이 찡그린 얼굴로 나왔죠. 또 왔네, 그 사람. 매번 라면 하나 먹고 1시간씩 앉아 있잖아. 사장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어요. 서준은 재빨리 사장 앞을 막았죠. 사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뭐? 내가 왜? 손님이 계시잖아요. 손님? 저 사람이 손님이야?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사장은 비웃듯 말했어요.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죠. 그런 마인드로는 세상에서 못 살아. 알바 주제에 주인 행세하지 말고. 사장은 차갑게 말하곤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서준은 한숨을 삼키며 라면 코너를 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죄송해요. 사장님이 원래 좀 괜찮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익숙합니다. 그런 시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서준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받으세요. 추운 날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서준이 웃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받았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서준은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몰래 남자를 지켜봤죠. 라면을 먹는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거든요. 창밖으론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작은 온기를 만들고 있었죠. 서준은 몰랐어요. 이 작은 친절이, 이 따뜻한 순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게 될지.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쓰레기통에 컵라면 용기를 버리고 카운터로 왔죠.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서준을 봤죠. 당신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준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시험을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무슨 시험인지는 알 수 없었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준은 다시 진열대를 닫기 시작했죠.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죠. 새벽 4시 어김없이. 서준은 어느새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죠. 오늘도 추우시죠? 네, 조금. 짧은 대화였지만 서준에겐 의미가 있었어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나누는 따뜻한 교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졌죠. 김서준, 잠깐 들어와. 사무실로 불려간 날이었어요.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그 사람 말이야. 이제 좀 정리해. 정리요? 손님 대접 그만하라고. 커피 공짜로 주고 난방비 올리고. 네가 사장이야?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라면값은 받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제 돈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저런 사람이 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용히 라면 드시고 가시는데요. 보기가 안 좋잖아. 냄새도 나고.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사장님,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야, 네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건데? 취업 준비생이잖아. 쓸데없는 정 주지 말고. 사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죠. 카운터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들어 보이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시기사 나은지였죠. 새벽 5시쯤 늘 들르는 단골이었어요. 아, 은지 씨.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죠? 응. 근데 너 표정 왜 그래? 서준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나 매일 보는데 몰라? 은지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며 물었어요. 그 새벽 손님 때문이지? 들으셨어요? 여기 좁잖아. 사장 목소리 얼마나 큰데. 은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장 말도 일리는 있어. 예. 서준이 놀라서 봤죠. 세상이 원래 그래. 장사는 장사야. 감정 섞으면 손해야. 하지만 나도 택시 몰면서 배웠어. 친절하다고 팁 주는 사람 없어. 오히려 만만하게 봐. 은지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냉정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죠. 그래도요. 서준이 작게 말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은지는 잠시 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죠. 넌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몰라. 그렇게 살면 니만 손해야. 그래도 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하, 고집도 세네. 은지가 커피를 들고 일어섰어요. 근데 말이야. 문을 나가다 멈춰서서 돌아봤죠.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완전 망하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곤 밖으로 나갔어요. 서준은 멍하니 서 있었죠. 위로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남자가 또 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걸음도 불안정했거든요. 괜찮으세요? 서준이 다가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남자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죠. 그냥 조금 피곤해서 여기 앉으세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서준이 재빨리 자리를 안내했어요. 남자는 천천히 앉았죠. 숨소리가 거칠게 느껴졌어요. 서준은 걱정이 됐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계속 그쪽을 봤죠.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라면을 내밀자 남자가 눈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별 말씀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이 나오더니 서준을 노려봤죠. 서준은 재빨리 카운터로 갔어요. 사장님, 경고했지?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손님? 일주일에 라면 하나씩 먹는 게 무슨 손님이야?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자가 고개를 더 숙였죠. 서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발요, 사장님. 목소리만 낮춰주세요. 내 가게에서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서준이 말했지만 남자는 문으로 향했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죠.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서준이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사장이 팔을 잡았죠. 야,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놔주세요. 서준이 뿌리쳤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손님, 서준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폐를 찔렀죠. 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이제 됐지? 이제 그만 오겠지. 사장님, 다음부터 저런 사람 오면 바로 내쫓아. 알았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괜찮으실까? 작게 중얼거렸죠.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서준은 몰랐어요. 이 균열이 얼마나 큰 폭풍으로 이어질지. 그 뒤로 사흘이 지났어요. 남자는 오지 않았죠. 서준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왜 안 오시는 거지? 중얼거리며 카운터를 닦았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계속 문 쪽에 가 있었죠. 야, 김서준. 사장이 나오며 말했어요. 요즘 일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저 사람 안 와서 좋지? 이제 편하잖아. 사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3시 50분. 서준은 습관처럼 문을 봤어요. 10분 후면 4시죠. 혹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4시가 됐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죠. 4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냥 바쁘신가 보다. 서준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죠. 그때 택시기사 은지가 들어왔어요. 오늘 그 아저씨 안 왔네? 네. 나흘째요. 걱정되나 보네. 표정 봐. 은지가 커피를 뽑으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오지랖인가요? 아니, 사람이 사람 걱정하는 게 오지랖은 아니지. 은지가 서준의 어깨를 톡 쳤어요. 근데 말이야, 그 아저씨 어디 사는지는 알아? 아니요.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 서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새벽마다 오던 손님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안 오시는 거겠죠. 서준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닷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서준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진열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 문이 열렸어요. 서준의 심장이 뛰었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이 우유를 사러 온 거였죠. 어서 오세요. 서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성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죠. 서준은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냥 손님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새벽 5시가 됐어요. 서준은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뭔가 보였어요. 비틀거리는 사람의 그림자.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남자였죠.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온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거든요. 손님, 서준이 뛰어갔어요. 남자는 서준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죠. 또 오게 됐네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자의 몸이 기울었어요. 서준이 재빨리 붙잡았죠. 손님, 정신 차리세요. 남자의 몸은 뜨거웠어요. 열이 심하게 났죠. 사장님, 사장님. 서준이 크게 소리쳤어요. 편의점 안에 사장이 나왔죠. 뭐야, 왜 난리야?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뭐? 사장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죠. 서준은 남자를 편의점 입구로 데려갔어요.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남자는 눈을 반쯤 감은 채였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죠.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아무 말 마세요. 폐를 끼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제가 진작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남자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손님,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그 순간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거였죠. 손님, 손님. 서준이 남자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사장은 멀찍이 서서 떨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인데. 사장님, 담요 좀 가져와 주세요. 사장이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은 남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괜찮으세요. 제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빨간 불빛이 새벽 거리를 밝혔죠.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내렸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열도 심하게 나고요. 알겠습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서준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럼 연락처나 신원 확인 가능하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준은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었어요. 남자가 구급차에 실렸죠. 손님. 서준이 작게 불렀지만 들릴 리 없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어요.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야, 김서준. 사장이 다가왔어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니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없잖아. 서준은 사장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사장님, 왜? 우리가 사람을 내쫓았잖아요. 그건 아픈 사람을 내쫓았다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았어야죠. 보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건 네 생각이고.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준은 돌아서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죠. 카운터에 남자가 앉았던 자리가 보였어요. 컵라면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반쯤 식어버린 라면. 서준은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밖에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서준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죠. 그리고 서준은 몰랐어요.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서준은 그날 오후 병원으로 갔어요. 어느 병원인지는 알았죠. 구급대원이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새벽에 실려온 남성 환자 찾아왔는데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말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보호자 아니시면 면회가 어려운데요. 그럼 상태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제발이요. 제가 119 불렀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어요. 일단 입원은 하셨어요. 중환자실은 아니고요. 다행이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환자분이 이미 퇴원하셨어요. 예.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보호자분이 오셔서 모시고 가셨대요. 서준은 멍해졌어요. 보호자가 누구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비서 같은 분이셨다고 들었는데 연락처라도. 그건 정말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서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로비로 나왔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서준은 춥게 느껴졌죠.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새벽마다 편의점에 오던 손님. 그게 전부였어요. 적어도 살아계시긴 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장이었죠. 야, 김서준.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병원? 네가 아파? 아니요, 그냥. 아, 그래. 그 사람 찾으러 간 거야? 찾았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대답 좀 해. 이미 퇴원하셨대요. 그래. 다행이네. 이제 됐으니까 빨리 와. 저녁 시간대인데 사람 없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다행이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끝난 걸까요? 서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편의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새벽 4시가 되면 서준은 여전히 문을 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남자는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사람 기다려? 택시기사 은지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거짓말. 표정 보면 다 알아. 은지가 한숨을 쉬었죠. 야, 서준아. 있잖아. 네. 세상은 원래 그래.
스쳐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 마음 쓰지 마.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은지의 위로였지만 서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정말로? 그날 밤 서준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더 일찍 신경 썼어야 했을까? 사장 말을 무시하고 더 친절할 걸 그랬을까?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죠. 당연했어요. 그 사람은 서준의 연락처를 모르니까요. 서준도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었죠. 이렇게 끝인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서준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어요. 요즘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띵동. 문이 열렸어요. 서준이 화들짝 깼죠. 어서 오세요. 하지만 들어온 건 배달 기사였어요. 택배요. 아, 네. 서준은 실망감을 감추며 받았어요. 배달 기사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죠. 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냥 손님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사장이 나왔어요. 야, 김서준. 네. 요즘 네 상태 이상한 거 알지? 죄송해요. 일 집중 안 되면 그만둬야지.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저 그만둬도 될까요? 뭐? 사장이 당황했죠. 진심이야? 네. 요즘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야, 갑자기 왜 그래? 취업될 때까지 하기로 했잖아. 죄송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요. 제 잘못 같아서. 아, 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됐어. 그만 생각해. 어차피 우린 모르는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고 그저 새벽에 잠깐 마주친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일이나 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준은 카운터에 기댔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죠. 눈이 부셨어요. 아니, 눈물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밖에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서준에겐 모든 날이 똑같았어요. 텅 빈 새벽 4시가 반복될 뿐. 그리고 서준은 몰랐죠. 이 침묵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걸.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3주가 지났어요. 서준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죠. 아픔도 익숙해지면 무감각이 되는 법이었어요. 오늘도 별일 없겠지. 카운터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장이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왔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사장님? 야, 김서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가 바뀐대. 서준의 손이 멈췄어요. 건물주요? 그래. 이 건물 전체를 누가 사버렸대. 며칠 전에.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게 왜 큰일이에요? 야, 새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잖아. 혹시 임대료 올릴지 아니면 나가라고 할지. 사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지금 대출도 있는데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서준은 처음 보는 사장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떨고 있었죠. 일단 기다려 보시죠. 아직 아무 연락도 없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려고. 사장은 사무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망했어. 진짜 망했어.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어요. 이틀이 지났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편의점 앞에 섰어요. 서준은 창밖을 봤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죠. 남자는 편의점을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서준이 인사했어요.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죠. 마치 건물을 평가하는 것처럼. 사장님 계십니까?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네, 잠깐만요. 서준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손님 찾으세요. 손님? 누군데? 사장이 나왔다가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죠. 혹시 새 건물주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비서입니다.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아, 네. 저는 이 편의점 점주 오상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오늘은 현장 확인차 왔습니다. 건물주님께서 곧 직접 오실 겁니다. 아, 네네. 언제쯤? 내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이 과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석은 다시 한번 편의점 안을 둘러봤죠. 그의 시선이 서준에게 머물렀어요. 당신은 직원입니까? 네, 알바생이에요. 이름이 김서준입니다. 박민석은 잠시 서준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내일 당신도 이 자리에 있으세요. 저요? 왜? 건물주님의 지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민석은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출발하며 사라졌죠.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진짜 끝났어. 사장님, 아직 아무 일도. 야, 너도 봤잖아. 저 눈빛. 완전히 우릴 내쫓을 거야. 사장이 소리쳤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자신도 내일 오라고 한 걸까? 단순한 알바생인데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죠.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서준과 사장은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은 계속 시계를 봤죠.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야, 김서준. 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네. 괜히 튀었다가 우리 둘 다 잘린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2시였어요. 검은색 세단이 다시 나타났죠. 박민석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서준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 뒷모습, 익숙한 걸음걸이. 설마, 남자가 돌아섰어요. 서준의 눈이 커졌죠. 그 남자였어요. 새벽마다 편의점에 오던 바로 그 사람. 허름한 옷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손님.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90도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점주 오상철입니다. 남자는 사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준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래간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정말 손님이세요? 네. 정혜성입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이자 정혜성이 잠시 멈췄어요. 당신이 119를 불러준 그 사람입니다. 순간 편의점 안이 얼어붙었어요.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게 무슨 기억 안 나십니까? 정혜성이 사장을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매번 저를 내쫓으려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냄새난다고 하셨죠. 매출에 도움 안 된다고.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정혜성이 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추운 새벽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커피도 주시고 온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정혜성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특히 이 각박한 세상에선 박민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혜성이 받아들고 사장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사장의 손이 떨렸어요. 해지요? 네. 다음 달까지 이곳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사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십니까? 정혜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돈으로만 사람을 받습니다.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죠. 정혜성이 서준을 봤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봤죠. 손님,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정혜성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아직 진심이 남아있다는 걸.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괜찮으세요? 그때 정말 걱정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혜성도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살았는지. 박민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정혜성이 서준에게 건넸죠. 이건 뭐예요?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요? 이 건물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편의점이 아닌 제대로 된 사업체로 당신이 운영하는 거죠.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합니다. 정혜성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자격입니다.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정혜성은 서준만 바라보고 있었죠.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는 거기 있습니다. 손님, 아닙니다. 이제 손님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정혜성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아니, 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정혜성이 편의점을 나섰어요. 박민석이 뒤따라갔죠. 차가 출발하며 사라졌어요. 서준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어요. 무거웠어요. 인생이 담겨 있는 무게였죠. 뒤에서 사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서준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사장님,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걸 이제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준은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손에 든 봉투를 다시 봤어요. 정말 꿈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이건 현실이었어요. 따뜻한 현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봤어요. 이게 진짜일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꼼꼼하게 작성된 계획서였어요. 신개념 커뮤니티 카페 운영, 초기 자본 전액 지원, 운영권은 김서준에게.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믿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정혜성의 메모가 있었죠.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정혜성. 서준은 그 글씨를 만졌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저 사람답게 대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의미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죠. 여보세요, 아빠. 서준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서준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믿기지도 않는 일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알바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네, 알아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알고 있었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빠, 곧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래, 내 취업 말이지? 꼭 될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요.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확실해지면. 전화를 끊고 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서준은 습관처럼 편의점으로 갔죠. 마지막 근무였어요. 사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사장님, 왔어? 사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야, 김서준. 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사장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돈을 너무 먼저 봤어요. 사람보다.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도 돈 때문에 여기서 일했어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서준이 카운터에 기댔어요. 근데 그 손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뭔데? 존중이요. 사람에 대한. 사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난 그걸 잃고 살았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곳에서. 사장이 서준을 봤어요. 넌 착한 놈이야. 진짜로. 아니에요. 야, 나 같은 사장 밑에서도 양심 안 버렸잖아. 사장이 일어섰어요. 그 제안받아. 넌 자격 있어. 사장님, 나는 망해도 싸. 근데 넌 달라. 사장이 서준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잘 살아라. 내 목까지. 그렇게 말하고 사장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서준은 카운터에 서서 편의점을 둘러봤어요. 수없이 닦았던 진열대, 매일 서 있던 이 자리, 그리고 그 남자가 앉았던 테이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띵동. 문이 열렸어요. 택시기사 은지였죠. 너 아직 있었네? 네, 오늘 마지막 근무예요. 그래, 드디어 취업됐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요. 서준이 웃었어요. 은지는 눈치 빠르게 알아챘죠. 혹시 그 건물주님이랑 관련 있어?
어떻게? 소문 다 돌던데. 그 새벽 손님이 건물주였다며? 네. 대박이다, 진짜. 은지가 커피를 뽑으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네. 나 처음에 너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해?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응. 근데 말이지. 은지가 서준을 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내가 맞았어.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통하더라. 은지 씨, 나도 배웠어. 너 보면서 효율만 따지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은지가 서준의 등을 두드렸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고마워요. 뭐가? 나도 고마워. 희망을 봐서. 은지가 커피를 들고 나갔어요. 서준은 혼자 남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게 뭐였지? 그저 따뜻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차가운 새벽에 온기를 나눴을 뿐.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혜성의 명함을 받죠. 번호를 눌렀어요.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혜성의 목소리였죠. 저, 김서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혜성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준은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저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정혜성이 물었죠.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그럼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정혜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으니까요. 손님, 내일 오전 10시 제 회사로 오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네, 알겠습니다. 김서준 씨. 네, 환영합니다. 진짜 세상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서준은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둘러봤어요. 고마웠어요, 이곳. 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죠. 카운터에 가지런히 접어서 놓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 서준은 걷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침을 향해. 그리고 몰랐죠.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게 될지. 따뜻함은 전염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서준은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목을 젖혀 올려다봤죠. 여기가 정말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입구로 들어서자 로비가 펼쳐졌죠.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김서준님이시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로 최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버튼을 눌렀죠. 30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죠. 딩. 문이 열렸어요. 박민석이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김서준 씨.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는 회사의 역사가 사진으로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정혜성 사진도 보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이 회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박민석이 말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여기까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으셨죠. 박민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무엇을요? 곧 직접 들으실 겁니다. 넓은 문 앞에 섰어요. 박민석이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김서준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죠. 거대한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정혜성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서며 미소 지었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박 비서, 차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석이 나가고 둘만 남았죠. 서준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혜성도 맞은편에 앉았죠. 어제보다 더 떨리시나요? 네. 솔직히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정혜성이 창밖을 봤어요. 30년 전 저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서준은 놀라서 정혜성을 봤어요. 회장님이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정혜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가시질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박민석이 차를 가져왔어요. 조용히 놓고 나갔죠. 정혜성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공장 식당 아주머니였죠. 정혜성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과거를 보고 있는 듯 했죠.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냥 노동자로만 봤어요. 숫자였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정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죠. 밥도 몰래 더 퍼주시고. 서준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작은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정혜성이 서준을 봤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돈을 모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여기까지. 네. 하지만 성공할수록 잃는 게 많아졌어요. 정혜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제게 잘 보이려 했어요.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정혜성의 손이 떨렸어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제 돈만 봤죠. 6개월 전이었어요. 정혜성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믿었던 임원이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죠. 그런 일이 충격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인데. 정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다는 걸.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신분을 숨기고 거리로 나가기로. 편의점에. 네. 아무도 모르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정혜성이 돌아섰어요. 처음엔 모두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당연했죠. 제가 원한 거니까.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정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 정혜성이 서준 앞에 섰어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그저 사람으로. 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건넨 그 따뜻한 커피 기억하시죠? 네. 그게 30년 만에 받은 첫 진심이었습니다. 정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산 없는 순수한. 저는 그냥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정혜성이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회장님,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정혜성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쓰러진 날 기억하십니까?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혜성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죠. 떨리는 손으로. 죄송해요. 그때 더 일찍. 아닙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전 영영 몰랐을 겁니다. 뭐요? 사람의 가치를요. 정혜성이 책상으로 갔어요. 액자 하나를 가져왔죠. 이거 보세요. 서준이 봤어요. 편의점에서 찍은 CCTV 사진이었죠. 서준이 남자에게 커피를 건네는 장면. 이게 제가 부탁해서 받아온 겁니다. 정혜성이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매일 아침 이걸 봅니다. 제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회장님, 김서준 씨. 정혜성이 서준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제게 선생님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혜성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배운 걸 갚기 위해서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정혜성이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신 없어요, 솔직히.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정혜성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뭔가요? 따뜻한 마음. 정혜성이 창밖을 봤어요.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서준도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셨습니다. 제게. 정혜성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정혜성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회해요. 네.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서준은 정혜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약속할게요. 평생.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서준 씨. 네. 환영합니다. 진짜 세상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혜성이 놀라서 서준을 봤어요. 선생님이요? 네. 회장님도 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서준이 웃었어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정혜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긴 악수였죠. 서로에게 감사와 희망을 전하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빛이 둘을 감쌌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그 편의점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따뜻한 새벽 커뮤니티 카페.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어요. 새벽 4시. 서준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죠. 예전처럼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전구색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띵동.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서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여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서준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테이블에 놓았죠. 서비스예요. 추운 새벽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여성이 놀라서 서준을 봤어요. 제가 주문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서준이 미소 지었어요. 힘든 하루였죠?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지쳐 계신 게. 서준이 의자를 하나 당겨 앉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섰었어요. 알바생으로. 서준이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 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요? 제게 따뜻함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 서준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성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저는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힘드시겠어요. 3년을 다녔는데 한순간에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냥 걷다가 불빛이 보여서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서준이 여성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선생님답네요. 정혜성이었어요. 편안한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회장님, 서준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새벽 4시, 이 시간이 제일 좋더군요. 정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리 드릴게요. 서준이 테이블을 안내했죠. 정혜성은 앉으며 여성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성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새벽에 여기 오면 좋은 일 생긴답니다. 정혜성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저도 그랬거든요. 서준이 커피를 내왔어요. 회장님, 아메리카노요. 고맙습니다. 정혜성이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죠. 이 맛 여전하네요. 예전 그 맛 그대로 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알아요. 느껴져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미소 지었죠. 띵동.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택시기사 은지였어요. 오늘 사람 많네. 은지 씨, 어서 오세요. 야, 서준아. 장사 잘 되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소문 다 돌던데. 새벽에 제일 따뜻한 곳이라고. 은지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서준이 은지의 단골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서 첫 만남이었죠? 그러게. 벌써 반년도 더 됐네. 은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많이 달라졌다. 예전 편의점이랑. 네, 좋은 쪽으로요. 분위기도 좋고, 뭔가 집 같아. 은지가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어요. 야, 근데 말이야. 왜요? 너 덕분에 나도 달라졌어. 예. 요즘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해졌다니까. 은지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효율만 따지면 안 되더라. 역시. 은지 씨. 사람이 먼저야. 네가 가르쳐줬잖아. 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또 열렸죠. 이번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오상철, 예전 사장이었죠. 저기, 상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서준은 놀랐어요. 사장님? 야, 김서준. 아니, 사장님. 상철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들어와도 될까?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서준이 밝게 맞았어요. 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죠. 미안해. 왜요? 그때 내가
내가 너무했지. 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널 힘들게 했어. 그 손님도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서준이 상철의 팔을 잡았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서준이 미소 지었어요. 다시 시작할 자격. 상철은 울컥했어요. 의자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죠. 정혜성이 일어나 다가왔어요. 오래간만입니다. 회장님. 그때 제 말 기억하십니까? 정혜성이 상철 앞에 섰어요. 당신은 돈으로만 사람을 봤다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철이 서준을 봤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뭐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에 끌려다니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정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배우셨네요. 너무 늦게 배웠지만요. 늦은 건 없습니다. 정혜성이 상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다르게 사시면 됩니다. 서준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여기요. 고맙다, 서준아.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넌 정말 착한 놈이야. 아니에요. 서준이 웃었어요. 저도 배웠을 뿐이에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죠.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용기가 났어요. 예, 여기 와서요. 다들 따뜻해서. 여성이 미소 지었어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일 잘하실 거예요. 서준이 격려했어요. 포기만 안 하면 길은 있으니까요. 정혜성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네요. 네, 항상 그래왔듯이요. 서준이 옆에 섰어요. 어둠 뒤엔 빛이 오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정혜성이 서준을 봤어요. 가르침 잘 받고 있습니까? 네, 선생님. 서준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매일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게 답입니다. 정혜성이 카페를 둘러봤어요. 이곳이 많은 이들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따뜻함은 전염되니까요. 은지가 커피를 다 마시며 일어섰어요. 나 출근해야 돼. 손님들 기다리거든. 조심히 가세요. 응. 야, 서준아. 네. 오늘도 고마웠어. 힘없고 간다. 은지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여성도 일어섰어요. 저도 갈게요. 집에 가서 이력서 써야죠. 힘내세요. 언제든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여성이 밝은 얼굴로 나갔어요.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상철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가봐야지. 새 시작 준비해야 돼. 사장님, 파이팅이에요. 그래. 고맙다, 서준아. 상철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어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죠. 카페엔 서준과 정혜성만 남았어요. 정혜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벌써요? 회사에 할 일이 많아서요. 정혜성이 지갑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안 받아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서준이 손사래를 쳤어요. 정혜성은 웃으며 지갑을 넣었죠. 그럼 다음에 더 자주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정혜성이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돌아서서 서준을 봤죠. 김서준 씨.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닙니다. 정혜성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심으로. 저도요, 회장님.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정혜성이 나가고 서준은 혼자 남았어요. 카페를 천천히 둘러봤죠. 예전 그 자리, 차가운 편의점이었던 곳, 이제는 따뜻한 쉼터가 됐어요. 서준은 창가에 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문이 또 열릴 거예요. 지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서준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죠. 따뜻한 미소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 사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준은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마치 모든 걸 감싸 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따뜻함이 전염되는 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